연준의 2025년 목표 물가보다도 이번 발표된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더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물가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미국의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기적인 미국의 물가 전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유발성 정책이 많지 않을까. 특히나 관세 정책 같은 게 인플레이션을 많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그리고 그 영향 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행스러운 거는 요번 최근에 물가 데이터 두 가지 발표됐었죠. 보면은 하나는 1월달에 발표된 거 그래서 1월에 그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고 소비자 물가 중에서 그러니까 코어 CPI 핵심 CPI 같은 경우는 전달에 3.3에서 3.25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1월달에 발표되어 있는 물가 지표들은 시장보다 다 소프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어 PCE 이게 월말에 발표되는 거잖아요. 1월 월말에 발표되는데 코어 PCE도 마찬가지로 소프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발표되어 있는 그러니까 1월달에 발표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와 1월달에 발표된 PC 물가, 코어죠. PC 물가 모두 다 사실은 연준이 금년 말까지 목표 제시한 물가 레벨 있잖아요. 그 물가 레벨이 연준이 연 2.5를 타겟을 했는데 요번에 1월 달에 작년 12월 데이터를 1월 달에 발표했는데 1월 달 데이터로 보면은 만약에 이번 1월 달에 발표되는 월간 데이터로 보면은 2.5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연준의 2025년 목표 물가보다도 이번 발표된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더 이미 목표치 하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물가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페이스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연간 2.5 목표 물가 아래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냐면 저희는 미국의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핵심 물가를 갖고 얘기한 건데 여기가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모두 다 특징이 하나 있죠. 1분기 물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승 핵심 코어 물가 상승 근거는 첫 번째는 이제 1분기 물가가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12월 달 발표된 데이터보다도 좀 더 그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즉 계절성의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되고 그럼 보세요. 1분기에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CPI와 PC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언제 거였냐면 1월 달에 발표됐지만 12월 거거든요. 그러면 1분기 물가가 만약에 예상대로 금년도도 작년과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세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 그 영향은 2월, 3월, 4월 정도가 되겠죠. 물론 그 이후에는 물가 내립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데 단기적으로 요 시너리티 효과가 뭐 발현될 개연성이 있다. 향후에 2월달 데이터부터는 그죠? 그 말씀을 단기적으로 드리는 거고 첫 번째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드디어 트럼프가 바로 들어가고 있죠. 관세 바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금 보면은 관세가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세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정교하게 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관세를 매길 때 그냥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재만 때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비재만 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섹터만 때리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가라고 얘기하면은 CPI잖아. CPI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잖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사는 물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게 그 어떤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건데 중기적으로는 경제 뒷다리를 잡을 거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 왔잖아요. 실제로 2018년에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의 물가 추이인데, 요걸 월간 물가 추이인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쉘터, 요 녹색은 쉘터 주거 부분이고, 그리고 검정색이 코어 굿즈, 그러니까 일반 상품 가격이죠. 검정색이. 그리고 빨간색은 코어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업.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이 셋 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미국의 주택시장이겠어요? 아니면 서비스겠어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검정색의 굿즈,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건데 아니야 다를까 보실래요? 그때가 2018년 8월 달부터 그 효과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018년 중반부터 딱 관세를 때리고 그 직전만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검정색 굿즈 보세요. 3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여기 빠졌는데 보시면은 요 검정 색깔이 그 관세를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 한 5개월간 이렇게 다 위로 다 올라가죠. 완전히. 특히나 요 그 굿즈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 전체 바 차트가 좀 더 올라가죠. 즉 뭐냐면은 관세를 쫙 때린 다음에 한 5개월 정도는 물가가 예상보다 더 세게 5개월 연속 세게 나왔고 그 세게 나온 거에 메인 드라이버 컨트리뷰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굿즈 상품 부분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세로 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관세를 딱 목 때리면 한 단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그 계절성, 두 번째 이렇게 관세의 단기적 영향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 근데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관세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그 보시면은 요 그 트럼프 관세를 때리기 직전에 요렇게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에이프릴부터 오거스트까지 보면은 코어 CPI가 이때 1.52였죠. 그리고 코어 굿즈 마이너스 1.9 뭐 이렇게 그리고 쉘터는 3.3인데 보면은 여기 가운데 제가 박스를 칠해놓은 구간이 뭐냐면은 관세를 때리고 초기에 한 5개월 동안의 물가 동향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2월 달부터는 5개월 이후의 물가 동향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코어 CPI 보겠습니다. 관세를 때리기 전에 1.5였다가 관세를 때리고 난 초기에 2.7까지 한 1.2 정도 올랐었어요. 이때. 그리고 다시 5개월 이후엔 다시 1.8로 떨어져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쉘터 부분은 별 영향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영향이 많았던 게 코어 굿즈. 이전에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2.44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 6개월 차부터는 마이너스 1.02까지 빠졌어요. 즉 제가 이렇게 된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5개월 정도는 물가가 예상보다 셌는데 왜 6개월 차부터는 다시 물가가 다시 좀 꼬꾸라졌니 떨어졌니라는데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관세 정책이 좀 시차를 두고는 결국 미국의 자기 살을 깎는 자기를 때리는 효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결국 관세 때문에 수출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결국 미국의 제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시차 효과로. 뭐 제가 이제 아마 다른
제 동영상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대외 교육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작지만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작게는 40%, 많게는 한 60% 정도가 해외 매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들이 나빠진다.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물론 여기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어요. 이민 정책이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웨이지 그로스도 약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두세 가지가 합쳐져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물가가 예상한 것보다 향후 몇 달 동안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계절 효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계절 이후에는 그 2분기, 3분기 계속 그해 1분기 제외하고 계속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고 두 번째 물가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초기의 영향은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시차를 두고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제에 좀 디플레이션 압박을 작동해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제가 국채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매크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향후에 물가의 단기적인 방향에 대해 좀 점검을 해봤고 여러분 투자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